안녕하십니까. 정과장의 시사대한중앙입니다. 이번에 의정부에서 고교생들이 한 30대 가장을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청소년들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단은 폭행을 했다면 폭행죄, 뇌출혈을 발생시켰다라고 한다면 상해죄가 될 텐데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상해치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굉장히 무거울 것인데 이들은 또 6명이서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폭행을 했어요. 가중처벌 사유고요. 그리고 주로 폭행한 2명은 함께 폭행을 했다라는 점에서 2명 이상이 함께 폭행했을 때 가중처벌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 청원한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이 술 취한 성인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범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또한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으면서 무용담처럼 떠들고 다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감형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처벌이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자, 10대 2명이 40대 남성을 폭행해서 사망하도록 한 사건이 과거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명은요, 주로 폭행한 주범, 이 사람은요 징역 7년을 선고받게 돼요. 왜냐하면 이 학생은 청소년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결국에 형을 선고받을 때는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징역 7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약하게 가담한 청소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소년은 형을 선고받을 때 17세, 아직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자, 이것은 청소년에게 꽤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를 보시면요, 이 청소년의 보호자가 목격자를 상대로 회유와 압박을 했다는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뭐라고 하냐면 이 청소년이 보호자의 적절한 훈육 아래에서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겠느냐 의문이 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 청소년 범죄에서는요 교화 가능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부모는 무조건 우리 애는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피해자나 목격자를 회유 협박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얼마나 청소년을 교화시키고 보호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입증하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좋겠죠.